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을 위해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해야 할 것, 이건 꼭 해라 라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해야 할 것. 첫 번째, 장수생들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규칙적인 생활하는 양생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초수생이든 장수생이든 꼭 해봐야 될 거. 전 백지 인출 진짜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인데 이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진짜 못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나중에는 뭐 합격한 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지 않았나. 제가 좀 놀랬던 게 이제 같이 스터디 공부를 하니까 이제 뭐 학원에 이제 출석을 한 게 안 한 게 보이잖아요. 어느 날이었던 거 저는 매일 그래 똑같은 날에 이제 학원에 똑같은 시간에 가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에 이제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 뭐 이랬더니 이게 준비를 다 하고 나왔는데 비가 막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비를 보고 아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들어가서 그냥 낮잠 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태도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저 혼자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렇게 이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기준점이 되게 다른 거예요. 쭈야쌤은 네. 진짜 새벽 6시 일어나서 6시 나와 준비 다 하고 나와서 밤 11시까지 그걸 매일매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규칙적인 건데 네. 저는 저 나름의 규칙성이 있었거든요. 규칙성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나름의 규칙성은 밥 먹는 시간 같은 거 이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 외에는 밥 먹는 시간 넘기지 않는다. 하고 근데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런 저만의 규칙성은 다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좀 일정하진 않았죠. 공부를 그쵸.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시간이 어떤 날은 7시에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9시에 할 때도 있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 하루에 이제 할 공부는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끝나는 것도 내가 오늘 계획했던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빡 했는데 오늘 잘 됐네 하면은 좀 일찍 한 9시나 들어갈 수도 있고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시간의 기준점을 삼았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할 양, 오늘 끝내야 할 양 이거에 이제 기준점을 삼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뒤에 그 백지인치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그날 공부했던 거 마지막에 무조건 최소 1시간? 길면 한 1시간 반 정도를 그 했던 걸 전부 다 점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잘 됐으면은 일찍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너무 웃기다. 현주쌤은 뭐 늘 들어가는 11시까지가 저한테 늦게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때까지 있는 거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시험 가까웠을 때는 저도 늘 11시까지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별한 까는 건 아닌데 그냥 즉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지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뭐 빙수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피방에서 게임 한 판 하고 온다든지라는 즉흥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네. 빙수 먹으러 갔다가 집으로 가자고 다시 돌아오고 그게 PC방 중요한 갔다가도 집으로 눌러 앉아서 PC방에서 뭐 술자리까지 이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PC방에서 게임 어느 정도 1시간, 2시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쌤의 모습은 뭔가 즉흥적이고 뭐야 규칙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본인만의 공부를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기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장수생이라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장수생들이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네. 제가 볼 때 되게 규칙적이지 않은 장수생들은 그거예요. 어떤 규칙 어떤 점심 12시,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점심 먹어볼까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점심 먹었으니까 씻기 전에 좀 핸드폰 좀 볼까 핸드폰 좀 보고 그리고 씻고 요즘 나가볼까 나가요. 그럼 독서실을 한 3, 4시쯤 가요. 그럼 그때서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할까 하다 보면은 저녁 시간 되잖아요. 저녁 먹으러 갈까 하고 저녁 먹고 오늘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공부도 안 되네 이러고 PC방 갔다가 집에 가고 이런 게 되게 장수생 패턴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규칙적이라는 게 아침에 좀 일어나는 시간이라도 정해가지고 하루를 자기가 어떻게 보낼지 어떤 공부를 할지를 미리미리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고시생의 하루 루틴이라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제가 한 이제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를 꼭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꼭 해라라고 한 두 번째가 백지 인출이에요. 그렇죠. 백지 인출은 저는 진짜 제가 한 그 공부 방법 중에서 제일 만족스럽고 이건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왜요? 저는 이제 하루 공부를 하면은 끝날 때 아까도 말했지만 1시간에서
길게 1시간 반 이 정도를 오늘 공부한 내용 전체를 그 구조화하고 아니면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혹시 마인드맵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 책을 안 펴고 그냥 백지 하나 펴놓고 오늘 공부한 거 뭐 있지 하면서 떠올려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공부한 것들 다시 다 펴요. 그럼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내가 빼먹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빼먹은 게 있으면은 저는 오늘 그 내용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공부 안 했다라고 체크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빼먹지 않고 넣은 게 있으면은 그건 공부를 한 거고. 그럼 다음날 다시 해요? 네, 공부가 안 된 거는? 그렇죠. 그럼 다음날 다시 해서 하고 그 다음 이거를 또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날 그 잡고? 주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거를 하면은 또 주에서 빼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음 주에 다시 하고 그렇게 반복되게 완전 누적 반복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 학습 정도도 체크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강점과 약점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공부한 거를 백지인출해보고 주말에는 내가 이 주 5일 동안 한 걸 다시 백지인출하는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주에 하는 거는 완전 디테일하게 막 세부적까지 안 하고 좀 큰 카테고리로 묶어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제 학습 정도를 체크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처음 그 공부를 초수생이나 중수생이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맞아. 아무것도 없이 진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꺼내서 혼자 써보고 계속 떠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 효율적으로 구조화하는 거를 알게 돼요. 내가 그 구조화 쓰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점점 구조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구조가 더욱더 정교화된다는 느낌?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있어서 뭔가 또 시험 문제도 인출을 해야 되는 머리에서 네. 그 인출도 더 빨라지고 뭔가 좀 효율 근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공부한 내용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거를 다 백지에다가 써서 정리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듯이 그 공부한 걸 달리 줄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인드맵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편한 식으로 개조식으로 써보거나 그런 걸 해봤죠. 그래서 저 뭐 간단하게도 써봤어요. 어떤 전쟁의 원인을 공부했으면 전쟁의 원인에는 막 뭘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그냥 뭘로 인한 이런 식으로만 하거나 해서 좀 자기만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노하우가. 근데 백지인출을 들으니까 되게 이렇게 좋을 것 같은 게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그날 공부한 걸 누적하고 그 주에는 그 주에 공부한 걸 다 누적하고 만약에 이걸 못했으면은 어제 거 백지인출을 못했으면 오늘 다시 해보고 지난주께 안 되면 다음 주에 다시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런 지속 반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자기 아까 말했듯이 학습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니까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 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됐었어요.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수생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혹은 장수생이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초수생으로서 제가 백지인출을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백지인출을 하려고 하니까 와 너무 막막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괜히 내 공부에 자신감이 깎이고 이렇게 좀 그래지는 느낌을 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본인의 정도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장수생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암기보다는 이렇게 큰 구조를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특히나 선생님이 진짜 많이 강조하시는 게 구조를 강조하잖아요. 저는 그 구조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던 그 초수생이 그냥 암기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수생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백지인출의 효과 같은 것들이. 그러면 한 번쯤은 물론 안 맞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고 이건 도저히 나랑 안 맞는다 하면은 안 하시면 되니까 지금 아직 4월이잖아요 이제. 네네. 아직 한번 시도 맞아, 한번 해볼만 해요. 저도 타이밍입니다. 역교론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공부했었거든요. 그거는 좀 그렇게 할만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공부 전략, 장수생에게 맞는 공부 전략 그리고 합격하고 싶다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 그리고 해야 할 것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가 뭐였죠? 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 첫 번째, 세세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네. 두 번째 뭐였죠? 학원 모임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해야 할 것 2가지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고 두 번째가 백지인출이었죠. 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이 돼서 굉장히 유용한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유용한 팁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면 안 될 것도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